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거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게 뉴턴 법칙인데, 이제 뉴턴 법칙의 1법칙은 관성 법칙.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인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크고, 그 다음에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속도가 잘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지하거나 등속 직선 운동한다. 알짜임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속도 법칙인데, 일단 가속도라고 하는 건 속도 변화고, 우리가 속도 변화의 원인이 힘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작용하는 힘의 크기, 정확히 말하면 알짜임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거든요. 여기서 이제 식을 변형을 해서 어떤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운동 방정식이라래. 운동 방정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 세 번째는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 작용 반작용, 힘이라고 하는 거는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고, 그래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다른 물체도 한 물체한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한다가 반작용이지. 요렇게까지거든. 아, 이거 운동만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조금 힘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원래 물리에서 말하는 힘은 4개 정도밖에 없어요. 이제 기본적인 힘은 4종류인데,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힘을 나눌 수 있는데,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상관없어. 일단 첫 번째는 중력. 자, 이제 첫 번째 중력. 생각해보니까 요거를 하고 가는 게 맞아. 일단 이제 중력은, 이거는 통과에서도 했다. 중력은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고요. 혹은 이제 물체랑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데, 저 중자가 무거울 중자. 무거울수록 이제 중력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만율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질량이 있는 물체가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여기 A 물체가 있고 B 물체가 있고, 이 친구 질량이 라지 M, 이 친구 질량이 스몰 m, 그 다음에 이제 이 둘 사이 거리가 이제 R이라고 하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율력 혹은 이제 중력은 이제 두 물체의 질량의 곱,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하는데, 이건 이제 측정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여기다 만율력 상수를 붙였어. 요건 이제 G라고 얘기해. 중력. 근데 이거는 놓치셔도 상관은 없는데, 지구에서 지표 근처에서 작용하는 이제 중력. 요거는 이제 크기를, 중력을 우리가 다른 말로 중력의 크기를, 중력이 이렇게 작용했을 때,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게라고 하지. 그래서 보통 웨이트 W로 쓴다. 이거는 알지? 어떻게 계산해? mg지, mg. 그러니까 mg. 그래서 얘는 mg. 그래서 여기서 m은 질량이고,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면, 지구가 질량이 m인 물체를 요 중력 가속도만큼의 가속도로 이제 가속시킨다. 중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mg. 그래서 크기는 그래서 mg가 되고, 참고로 방향은 무슨 방향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이건 어차피 통과해도 나와요. 그렇지. 지구 중심 방향 혹은 연직 아래 방향, 요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그래서 여러 가지 힘에서 이제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그 다음에 전기력, 자기력은 일단 지금은 안 할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생소할 수 있는데, 수직항력. 이제 N이라고 쓰는데, N. 아, 수직항력만 보면은 예전에 생각나는 일이 있네. 이제 용산고 기하 문제인데, 얘는 용산고 기하 문제에 수직항력을 한자로 어떻게 쓰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가지고 고2에서 애들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어쨌든 이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접촉면이 물체를 받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슨 힘 때문에? 수직항력 때문이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벽에 기대고 있으면 이 벽이 나를 받치고 있는 힘이 있어서 내가 뒤쪽으로 안 끌려가는 거거든. 여기도 수직항력이야. 그래서 접촉면이 물체를 받치는 힘의 반작, 이게 수직항력인데, 이거는 이 수직항력의 크기는 물체가 접촉면을 누르는 힘과 이제 같은 크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물체가 접촉면을 누르는 힘이 얼마인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볼게.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무게가 3kg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한테 작용하고 있는 중력 몇 뉴턴? 아, G는 귀찮으니까 그냥 무조건 10m/s 제곱으로 갈 거야. 몇 뉴턴이게? 30뉴턴이야. 그러면 수직항력도 30뉴턴이야. 왜냐면 제가 30뉴턴 누르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됐어? 근데 여기 천정에다가 되게 뿌띠한 용수철 저울을 달았어. 용수철 저울. 그래서 용수철 저울 눈금이 30뉴턴이야.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수직항력이 몇 뉴턴일까? 갸웃갸웃 하는 게 당연하고요. 없어요. 왜 그러게? 저기서 용조절 눈금이 30이라는 얘기는 이 친구가 얘를 30을 당기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친구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없잖아. 그럼 수직항력도 0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지탱하고서 바닥을 안 누르고 있는 상태면 수직항력이 0이야. 그래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 뭐지? 숙제 있었었나?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지난 풀었다. 1kg가 이렇게 있으면 바닥이 얘네를 당기는, 바닥이 얘네를 받치는 힘을 결국은 얘네가 전체적으로 바닥을 40뉴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수직항력도 몇 뉴턴? 40뉴턴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경사면이야. 자, 경사면. 그러면 얘가 또 3kg.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렇다 아니다만 생각해. 수직항력은 30뉴턴일까요? 아닐까요? 이 경우는 30뉴턴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분명히 중력으로 30뉴턴이 작용하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힘을 접촉면을 누르는 힘이랑 미끄러지는 힘으로 분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30뉴턴보다 그냥 더 작다. 지금 그렇게만 갈게. 그렇게만. 그래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가 접촉면을 얼마나 누르는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거 이제 반작용이라고 생각해서 그때그때 다르다 라고 가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장력. 장력 때문에 요구하는 거야. 장력. 자, 그래서 장력은 영어로 텐션인데 얘는 이제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장력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 그래서 요게 이제 장력이고, 장력도 실은 그때 다른데, 일단 문제 풀 때 기억할 거는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일단 장력의 방향은 누구의 반대 방향이다? 물체와 반대 방향이야. 이거는 무슨 말인지 말해줄게. 그 다음에 이제 장력의 크기는 그때 다르거든요. 그때 다른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이거야. 같은 실이면 거기에 실리는 장력은 이제 동일하다. 이거를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방향은 이제 물체랑 반대 방향이고, 같은 실이면 장력이 동일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런 상황이야. 예를 들면 이상해. 그림 이상해. 그래서 안 이상해.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실을 당기고 있거든. 실을 당기고 있어. 실을 당기고 있는데 실을 당기는 힘이 10뉴턴이야. 이 친구가 실을 10뉴턴 당기고 있어요. 근데 정지하고 있잖아. 그럼 거꾸로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몇 뉴턴이 되는 거게? 요것도 10뉴턴이야. 그래서 근데 그때 다르다는 게, 만약에 이 친구가
실을 40N으로 당기면 장력도 몇 N이 되게? 40N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져. 얘도 그때그때 달라지고, 그럼 물체랑 반대 방향이란 건 뭐냐면, 사람을 물체라고 하면 그렇긴 하지만 장력 방향은 물체에 연결된 거에서 반드시 당기는 방향만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실이면 장력이 동일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실이 사람도 당기지만 벽도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이 사람을 당기는 40N이야? 그러면 실이 벽을 당기는 힘도 몇 N이게? 요것도 40N이야. 요렇게 잡아야 돼. 요렇게. 그래서 잠깐만. 이거를 상관없겠죠? 상관없겠죠. 돌이라고 할까? 좋아.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이게 정지해 있어요. 얘가 그래서 그냥 무게가 10N이라고 칠게요. 정지 상태예요. 이 물체에는 작용하는 힘이 장력이랑 무게밖에 없어. 그러면 이 중력이 아래쪽으로 10N이니까 장력은 몇 N? 10N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도르래를 실이 또 당길 거거든. 요 힘도 몇 N? 10N. 근데 이렇게 돌아가지 않잖아. 왜냐면 도르래 실이 작용한 장력이 여기도 있는 거거든. 같은 실이지. 그럼 여기도 몇 N? 10N. 그러면 실이 또 바닥에 당기고 있을 거거든. 요것도 몇 N? 10N이야. 그래서 만약에 실로 매달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이제 그 실이 당기는 방향이 장력 방향이기 때문에 물체가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물체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장력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같은 실이면 장력이 뭐하다? 같은 거 조심해야 돼. 같은 실이면 장력이 같은 거야. 일단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이제 운동 방향식을 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31쪽 그래서 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이제 알고 가는데 자, 요걸 알고서 이제 31쪽 가는데, 자, 그럼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 물체가 동시에 움직일 때 그 녀석이 얼마만큼의 가속도로 빨라지거나 느려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이제 운동방정식이거든. 그래서, 일단 운동방정식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요, 가속도를 찾는 거예요. 다시. 운동 방정식에서 가장 핵심은 가속도 찾기예요. 가속도를 찾으면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녀석이 나중에 얼마나 속도가 바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변이가 바뀔지 등등을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100% 이렇게 풀지는 않긴 하는데 일단 조금 팁을 주면 일단 한 물체면 그냥 찾으면 돼. 그러면 첫 번째는 그래서 일단 여러 물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아, 얘네들은 가속도가 같다라고 문제 나와 있었거든. 그러면 얘를 일단 뭐라고 인식을 해?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 그 물체를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작용하는 힘의 종류랑 방향을 찾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의 합성을 해서 알짜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면 더하시고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하셔라? 빼셔서 알짜임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저 운동방정식 있지. 그래서 F는 MA에 대입을 하는 거야.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거는 한 덩어리의 질량이야. 여기 이제 대입을 하면 이제 뭐를 찾을 수 있냐면 가속도를 찾을 수 있어. 여기서 이제 가속도를 계산을 하시고, 근데 100% 이렇게 풀진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 계산한 가속도를 갖다가 이거 이제 처음에 한 덩어리로 물체를 묶어서 생각했으니까 물체 이제 분해를 해. 그래서 이제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그 알짜임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기타. 그래서 이제 기타 문제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뭐 장력이 얼만지, 수직항력이 얼만지, 뭐 등등등등 찾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일단은 보통 해석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운동방정식 요렇게 이제 푸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간단한 거, 한 물체가 가장 간단하니까 이 파트는 보통 처음에 배울 때 제일 할만하다고 해. 왜냐면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등가속도 운동이 어려운 이유는 나도 그래서 처음에 물리할 때 맨 첫 수업에 가장 걱정하긴 하거든. 분명히 숙제 어려워서 수업 못하는 경우가 맨날 나타나가지고 어쨌든 그래. 그래서 뭐 저런 경우 가속도 찾는 거 쉽지. 질량 얼마고 5kg고 R자는 몇 뉴턴이니까 15뉴턴이니까 가속도 몇 미터 퍼 세컨드 제곱? 3미터 퍼 세컨드 제곱 나오겠지? 끝이야.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오른쪽으로 15뉴턴이 작용하는데 왼쪽으로 마찰력이 10뉴턴이 있어. 자,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일까? 가속도 R자이면 얼마니까? 5뉴턴이 되지.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가속도는 1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에요. 거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C를 먼저 갈게. 세 번째는 이 타입이야. 세 번째는 이게 실로 한 방에 연결해서 가는 거거든요. 책 있는 예로 갈까? 거기 1번에 2번 예로 갈게요. 자, 1번에 2번 예로 가면 자, 1번에 2번 예로 가면 이제 2kg, 3kg지. 15뉴턴. 2kg, 3kg, 15뉴턴.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실로 묶여있고 저 실이 탄성이 없어. 그러면은 가속도가 어떨까? 어차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kg이랑 3kg짜리가 같이 움직이지 따로따로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속도가 같은 상황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처분해도 상관없다? 한 덩어리를 치라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한 덩어리 치면 그냥 몇 킬로그램짜리 하나인 거랑 똑같게 5kg짜리 하나인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가속도 바로 나오지. 얼마 나와? 3m per 세컨드 제곱 나오지. 그래서 거기 맨 처음에 그래서 두 물체의 가속도 찾을 때 얘네 다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속도는 15 나누기 5에서 몇 미터 per 세컨드 제곱이냐면 3m per 세컨드 제곱이야. 이해 갔니? 일단 그렇게. 그러니까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라는 거는 이런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 못 풀어라고 한 게 이거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당연히 못 풀지. 그래서 3m per 세컨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이제 R자임이랑 찾았어. 그럼 가속도 계산했어. 그럼 각각의 물체. 그러면 지금 A야. 얘가 A고 얘가 B. 그러면 이제 R자임을 계산한다. R자임 A 물체랑 B 물체. 그건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하면 F는 MA잖아. 여기서 이제 F는 MA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A는 2kg인데 3m per 세컨드로 작용하니까 얘는 R자임이 6뉴턴이야.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3kg짜리인데 3m per 세컨드로 가속되니까 R자임이 몇 뉴턴이야? 9뉴턴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원래 가속도 방향도 표시해줘야 되는데 으쌰. 됐어? 그렇게. 그래서 얘네들 뭐 A, B 사이에 작용한 힘이 없으니까 패스하고 그러면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전체 15뉴턴이 작용했는데 지금 이 녀석들의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몇 뉴턴 힘이 나눠진 느낌이게 6뉴턴이랑 9뉴턴으로 힘이 나눠진 느낌이 나지.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얘네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물체 사이의 장력 얼마야? 이런 식으로 꼬리 문제가 항상 나오거든. 장력 얼마야? 꼬리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약간 이 경우에 이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가려보면 조금 편한데 무슨 뜻이냐면 A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 A 입장에서는 누가 나를 당기고 있지? 끈이 나를 당기고 있지. 그러니까 장력이 나한테 작용해서 내가 몇 뉴턴으로 끌려가는 거게? 6뉴턴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럼 장력은 몇 뉴턴? 6뉴턴이야. 그래서 요 사이의 장력은 6뉴턴이 되는 거고 거꾸로 그럼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B 걸로 나눠볼게. 원래 처음에 나눠서 풀어도 되는데 가속도를 구하는 게 나중에 계산이 편하거든. B 입장에서 생각해볼게. 원래는 15뉴턴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녀석의 R자임이 몇 뉴턴밖에 안 돼요? 9뉴턴밖에 안 되는 건 뒤쪽으로 얘를 막는 힘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 실이 날 당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 큰 방향에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게 R자임이잖아. 그럼 장력 몇 뉴턴 나와야 돼? 6뉴턴 나와야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어때? 똑같죠? 그래서 실이 같은 실이야 장력이 같다는 거는 저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거의 실의 장력은 이제 몇 뉴턴이다?
6N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2개가 연결돼 있던 3개가 연결돼 있던 4개가 연결돼 있던 다 똑같다. 그러면 바로 해볼까? 거기 30쪽에 5번 한번 풀어볼래? 어차피 하는 게 바로 가자. 30쪽에 5번. 자, 그래서 5번 볼게. 자, 5번은 그냥 말로 할게요. 자, 일단 가속도의 크기는요, 2m/s 제곱, 방향은 오른쪽. 그 다음에 실이 A에 작용하는 건 4N, 실이 B에 작용하는 건 몇 뉴턴? 4N. 됐어? 그래서 4N.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에서 그래서 달게 잘 써먹어야 돼. 그래서 요게 이제 실 매달린 거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이제 31쪽이 이제 두 번째 거. 붙어 있는 경우. 자, 붙어 있는 경우는, 어쨌든 작용하는 힘은 10N이고, 어차피 A랑 B랑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거든? 밀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몇 킬로그램짜리 하나로 봐도 돼? 5kg짜리 하나로 봐도 돼? 그러면 가속도는 그러면 5kg짜리 10N이니까 5kg짜리에 10N이니까 몇 m/s 제곱이 되냐면 2m/s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에 작용하는 R자임은 바로 나와. R자임은 A는 이렇게 되는 거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6N. 그 다음에 이제 B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서 얘는 몇 뉴턴? 얘는 4N 되는 거지. 거기까지 됐어? 그러면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계산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를 조금 하면, 일단 B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자. A가 B를 미는 힘. 그 다음에 이제 B가 A를 미는 힘. 이제 여기서는 요 두 개를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힘 사이에 작용한 힘, 요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일단 B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겹겹이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밀면 어차피 요 앞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뒤에 있는 녀석이 나를 민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B 입장에서는 그냥 누가 누구를 미는 거야? A가 B를 미는 거야. 요 힘밖에 나는 없어. 그러면 결국은 B가 작용한 R자임이 몇 뉴턴이기 때문에 4뉴턴이기 때문에 A가 B를 미는 힘은 4뉴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작용 반작용이지, A가 B를 미는 힘이 4N이면 B가 A를 미는 힘도 몇 N이 나와야 되게? 4N이 돼야 되거든? 왜 이렇게 쓰냐? 4N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A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A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10N을 밀리는데 B가 나를 4N으로 막고 있어. 그래서 R자임이 몇 N인 거야? 6N인 거야. 작용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이제 10N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kg짜리, 2kg짜리. 그래서 2m/s 제곱인 거고, 이제 F는 애매해서 6N, 4N, 작용하는 4N. 그렇게 되는 거지. 됐어. 요것도 바로 갈게. 그래서 거기 32쪽에 대표 자료 분석 2번 한번 해보실래요? 자, 그러면 걔는 바로 갈게. 15에 2kg, 3kg. 15N. 자, 얘도 똑같아. 5kg짜리가 5kg짜리가 같은 가속도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속도는 몇 m/s 제곱이냐면 3m/s 제곱.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R자임인가? 그래서 R자임,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6N. 그 다음에 B에 작용한 R자임은 3 곱하기 3 해서 9N.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얘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지. B 입장에서는 B가 미는 힘이 A가 미는 힘이 R자임인 거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15N 오른쪽으로 받고 B가 A를 미는 힘도 받고. 됐어?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 이거는 몇 뉴턴일 수밖에 없다. 요거는 9뉴턴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B가 A를 미는 힘도 몇 뉴턴일 수밖에 없고 9뉴턴일 수밖에 없고. 됐어. 그래서 5번에 잠깐 보면, 그래서 두 물체 사이가 가속도가 같은 경우, 어차피 F는 MA잖아. 그러면 질량의 반비례가 아니라 질량의 비례야. 1번은 X. 그 다음에 2번에 A가 B를 미는 반작용, B도 A가 같은 크기인 반대 방향에서 작용한다. 얘는 5가 되지. 됐어?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네 번째까지, 실은 이게 다섯 번째까지 있거든요. 다섯 개째까지 있는데 이제 개편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밑에 31쪽에 이제 밑에 이제 실로 연결된 거야. 그래서 실로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 그래서 A 마찰 A, B 요렇게 맞지? 그 다음에 4kg 1kg지. 오케이. 4kg 이제 1kg. 자,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제 드디어 요게 나오는 거야. 일단은 쟤네가 또 같이 움직일 거거든요. A랑 B랑 같이 한 덩어리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작용하는 힘의 종류를 이제 봐야 돼. 앞편까지는 힘을 줬는데 여기서는 안 줬거든. 그러면 결국은 여기 바닥에 마찰이 없는 상황이냐면 지금 이 녀석이 미끄러지는 이유는 B를 누가 당기기 때문이야? 지구가 당기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당기고 있어서 당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이 있는 거야. 몇 뉴턴이게? mg니까 10이야. 10뉴턴. 근데 10뉴턴으로 B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10뉴턴으로 누구랑 누가 같이 끌려가? A랑 B가 같이 끌려가는 거지. 그러면 몇 킬로짜리 하나로 인식해도 돼? 그렇지. 5kg로 인식하면 돼.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5kg짜리에 작용하는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2m/s 제곱이 돼요. 그래서 2m/s 제곱.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m/s 제곱, 그 다음에 얘도 2m/s 제곱이지. 얘는 방이 조금 다른 표시 좀 할게. 자, 그러면 이제 A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A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나를 당기고 있어? 끈이 나를 당겨서 미끄러지는 거거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장력은 이거 얘기하자. 그냥 같이 할게요.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자, A의 R자임은 얼마가 되냐면 결국은 4 곱하기 2에서 8뉴턴인데 이게 그대로 뭐가 되냐면 장력이 되는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실에 매달리는데 실이 나를 당겨서 계속 미끄러지는 거니까. 그래서 장력이 8뉴턴. 그래서 얘는 그래서 장력 8뉴턴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B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야 돼. B 같은 경우에는 R자임이 2뉴턴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얘는 왜 R자임이 2뉴턴이야? 라고 하면 분명히 10뉴턴 지고 당기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B 입장에서는 나눌까? 그릴까?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그리자. 여기서 얘가 2뉴턴인데 지구가 나를 10뉴턴을 당기고 있어. 반대 방향으로 몇 뉴턴 있는 거게? 8뉴턴 있는 거야. 그러면 큰 힘에서 작은 힘 뺀 게 R자임이잖아? 그럼 2뉴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여기서 아까 장력 몇 뉴턴이라고 계산했지? 8뉴턴이라고 계산했잖아요? 같은 실이면 장력이 똑같거든요? 라는 얘기를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에 문제보다 난이도가 조금 있어. 왜냐면 앞에서는 힘을 줬거든? 근데 여기서는 힘을 누가 찾아야 돼? 내가 찾아야 돼. 힘을 내가 찾아야 되는 게 얘는 조금 있을 수 있다. 요거를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됐어? 질량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기 10kg, 여기 10kg 매달렸으면 어떻게 되겠어? 정지해 있던지, 근데 이게 균형을 깨뜨리면 움직이긴 하거든? 근데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일단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량을 좀 다르게 할게요. 아이고. 그 다음에 얘를 4kg, 요렇게 갈게.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겠대? A는? 위로 가지. B는? 아래로 가지. 근데 누가 더 빨리 움직여? 똑같아. 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도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건데 문제는 A는 가속도 방향, R자임 방향이 윗방향이 되는 거고 얘는 무슨 방향이 되는 거냐면 아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먼저 체킹을 할게.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작용하는 힘의 종류랑 방향, 이거는 이제 가속도 방향을 찾는 거랑 똑같은데 그럼 생각을 해봐. A 입장에서는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몇 뉴턴으로 당겨지겠어? 10뉴턴. 얘는 40뉴턴 당겨지겠지? 그러면 이거 같은 방향 아니라고 하지만 얘는 이런 상황인 거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피는 거야. 이쪽 40, 이쪽 10인 거야. 다시 이렇게 당겨진다고 생각하지만 한쪽 방향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180도로 피라고. 그 이쪽으로 40N, 이쪽으로 10N이거든. 그 R자임이 몇 뉴턴이 나오게? 30N이 나오는 거야.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반대 방향이면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R자임이 조심할 거 40에서 10 빼서 30N인 거예요. 됐니? 30N.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A R자임은 얼마고 B는 R자임이 얼마야? 그럼 가속도를 찾아야지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가속도가 얼마가 나오지? 가속도가 그러면 30N짜리에 5km짜리가 그냥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생각해도 되거든. 그럼 가속도가 몇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나와? 6m per 세컨드 제곱이 나오지. 이게 똑같아. 그래서 지금 한 거에서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거.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1km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6이면 R자임이 1 곱하기 6해서 몇 뉴턴이 나와야 돼? 6뉴턴이 나와야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6해서 몇 뉴턴이 나와야 되냐면 24뉴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속도를 찾으면 R자임들 다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더 디테일하게 조금만 디테일하게 가서 왜 A는 R자임이 6뉴턴인가?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돼. A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야. A 입장에서는 아래쪽으로 10뉴턴이 작용하는데 지금 R자임 방향이랑 가속도 방향이 똑같으니까 위쪽으로 6뉴턴인 거거든요.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큰 거예요. 실이 당기는 힘이겠지. 몇 뉴턴일까? 이거에서 요걸 뺀 게 6이어야 되는 거잖아. R자임은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는 거니까. 그럼 몇 뉴턴? 16뉴턴. 그래서 여기서 장력이 16뉴턴이 나오는 거고, A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 B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B는 아래쪽으로 40뉴턴인데 지금 R자임이 아래쪽으로 24뉴턴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아래쪽으로 40이 있는데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어서 R자임이 24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 그럼 얘도 장력이지.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는 게 24. 그래서 몇 뉴턴? 16뉴턴이거든. 그래서 지금 A를 위로 잡아당기는 힘도 16뉴턴이고 B를 위로 잡아당기는 힘도 몇 뉴턴이고 16뉴턴이고 요렇게 이제 똑같은 거지.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기본 다소 타입은 요런 타입이기는 해요. 근데 해봐야 돼, 알겠지? 이거는 해봐야 되는 거니까 잠깐 어디 보시냐면 뭘 시킬까? 어디 보자. 거기 36쪽 넘어와봐. 36쪽에 15번. 36쪽에 15번. 그거 한번 해볼래? 자, 16. 자, 보시면, 자, 여기 갈게. 자, 그러니까, 일단 정지 상태 처음에 일단 처음에 힘부터 찾아야 돼. 처음에 힘부터 찾아야 돼. 그래서 지금 2kg, 3kg인데, 지금 어쨌든 얘를 마찰이 지금 없고 움직이게 하는 힘은 아래쪽으로 몇 뉴턴? 30뉴턴이지. 아래쪽으로 30뉴턴. 근데 문제 얘네가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가속도로 움직이니까 한 덩어리 움직인다고 보면 되거든. 그러면 가속도는 몇 미터 퍼 세컨드가 맞아? 6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맞아. 됐어? 거기까지 됐니? 그러면 R자임이 이렇게 돼.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이쪽으로 12뉴턴. 그 다음에 이제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아래 방향으로 몇 뉴턴? 6, 3, 18. 18뉴턴이지? F는 MA, F는 MA니까 12뉴턴, 18뉴턴.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이야. A 입장에서는 왜 가속돼? 실이 당기니까. 그럼 장력 때문에 가속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몇 뉴턴? 12뉴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B 입장에서도 30뉴턴으로 가속되고 싶은데 위쪽으로 장력 12뉴턴이 있기 때문에 큰 힘에서 작은 힘에서 R자임이 18뉴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력은 12뉴턴. 거기까지 됐다. 지그시제 문제인데 지그시는 솔직히 이거는 이번 과제와 관련이 있었던 거야. 지금 얘네가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무슨 운동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이해 갔는가?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 없으면 얘가 할 수 없어요. 얘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 없으면 이 친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지금 처음에 정지 상태라고 했으니까 처음 속도는 얼마인 거? 0인 거야. 처음 속도 0이고 지금 가속도 얼마 있고 6m/s 제곱 있고 그 다음에 B가 0.75 그러면 변위가 0.75잖아. 시간 조건 없을 때 쓰라고 했던 식 기억하니? 뭐게? EAS거든. 그래서 EAS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이니까 2, 6, S 분수 실은 그러니까 소수 실으니까 분수로 고칠게. 요게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거기까지 됐어. 그러면 좌변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좌변 계산하면 4, 32, 3, 9 나오지? 그래서 9가 나오니까 여기서 6m/s 제곱이 아니라 몇 m/s 제곱이 나야 돼? 3m/s 제곱이 나야 돼. 이해 갔어요? 3m/s 제곱이야. 그래서 답은 그래서 4번이다. 자,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16번. 이건 제가 할게요. 한번 문제 좀 보실래요? 자, 일단 맨 처음에 어쨌든 실로 연결이 돼 있지. 여기서 이제 실로 연결돼 있으니까 기억하실 거는 같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세 개가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 같이 가속도가 어떻다? 같다고 보면 돼.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하는 게 힘이 어떻게 작용하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힘이 이제 A 쪽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요. 얘가 mg예요. 그 다음에 B 쪽으로 C 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얘가 몇 mg예요? 2mg예요. 근데 지금 그럼 B는요. 일단 쟤는 원래 탁자 위에서 움직일 이유가 없는데 mg, 2mg니까 움직이는 거거든. 그러면 R자임은 얼마게? 전체 R자임. 전체적으로 R자임은 같은 방향이라 보시면 안 돼요. 이쪽으로 C, 이쪽으로 A예요. 2mg, mg니까 전체 R자임은 mg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저 mg로 전체가 다 같이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4m짜리가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F는 MAG.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1G가 나오지. 그래서 가속도는 4분의 1G 같이 움직여. 그래서 가속도는 4분의 1G. 자, 그래서 가속도는 4분의 1G. 대신에 이 친구는 위쪽으로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옆쪽으로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래쪽으로 빨라져요. 요게 이제 차이는 이제 있다.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어차피 위쪽으로 몇 분의 몇 mg? 4분의 1mg지? F는 MA니까.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여기다 이렇게 옆으로 얘도 4분의 1mg.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R자임은 아래쪽으로 F는 MA니까 2분의 1mg야. 됐니? F는 MA, F는 MA, F는 MA다. 자, 그러면 자, 이제 A 거 갈게요. 자, C 먼저 갈까? 자, A 거 먼저 갈게. A 거 지금 보면 자, A 같은 경우에 힘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위로 이제 실 P가 당기는 힘이랑 아래쪽으로 이제 지구가 당기는 힘이랑 있는데 어쨌든 위쪽에 요거 TP라고 쓸게. 실이 당기는 힘에서 지구가 당기는 힘을 빼서 R자임이 4분의 1 mg가 나온 거거든. 이해갔니? 어차피 위로 가속되니까 위로 당기는 힘이 더 커. 그러면 다시 R자임이 4분의 1 mg 두 개가 했으면 큰일 작은 힘 빼라 그랬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P가 당기는 힘은 몇 분의 몇 mg가 나오냐면 4분의 5 mg가 나오는 거예요. 4분의 5 mg. 그러면 C는 어때요? 라고 보면 지금 여기서 얘랑 얘는 다른 실이거든. C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2mg 그 다음 위쪽으로는 실 Q가 당기는 힘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얘가 아래쪽으로 R자임이면 이 아래쪽 힘이 더 큰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2mg에서 TQ를 뺀 게 R자임 2분의 1mg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TQ가 얼마가 나오게? TQ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3mg가 나오지? 됐어?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B를 볼게. B 입장에서는 왼쪽으로는 왼쪽 실이 나를 당겨.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Q가 나를 당겨. 근데
지금 얘는 4분의 6mg고 얘는 4분의 5mg잖아. 이게 더 크지? 큰 힘에서 작은 힘 빼면 몇 분의 몇 mg가 나와? 4분의 1mg가 나오지? 그래서 R자임이 4분의 1mg야. 그래서 일일이 저거는 계산을 안 해도 되긴 했지만 그래도 보면, 자, 그래서 기억에 세물체의 가속도는 4분의 1g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P가 A를 당기는 힘은 4분의 5mg라 틀렸고요. 그래서 조심할 거는, 그래서 방향 조심해야 돼. 방향 항상 조심해야 돼.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위쪽에 힘이 더 세서 위로 가속돼요. 그 다음에 P가 B를 당기는 힘이랑 Q가 B를 당기는 힘이랑, 실은 얘는 계산을 안 해도 되긴 했어. 왜 그러냐면 어차피 B에 작용하는 R자임이 오른쪽이거든. 그 오른쪽 힘이 더 크긴 해.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계산한 거야. 답은 1번. 그러면 우리 아까 11번 한번 해볼래? 자, 요거 하고 이제 넘어가면 얘가 1kg, 3kg.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아래쪽으로 10N, 얘도 아래쪽으로 30N. 됐니? 그러면 조심할 건 얘네가 같은 방향이 아닌 거예요. 반대 방향이거든? 그래서 R자임 20N인데, 전체 R자임이 20N인데 4kg짜리가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니까 A는 몇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나와? 5m 퍼 세컨드 제곱 나오지. 그래서 얘는 이제 맞고, 그 다음에 이제 B에 작용하는 R자임 크기는 15N, 방향은 대신에 아래쪽이야.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거는 이제 R자임이 5N, 대신 어느 쪽이야? 방향 위쪽이다. 그러면 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둘 중에 아무나 계산해도 돼. 어차피 같은 식이면 똑같거든요. 그러면 A 걸로 먼저 생각을 해보면, A 입장에서는 위로 실이 당기고 아래쪽으로 중력이 당기는데, 지구가 당기는데 R자임이 5N이잖아. 요거에서 요거 뺀 게 5가 나와야 돼. 그래서 20이 아니라 몇 뉴턴? 15N 나와야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똑같아. 아래쪽으로 30이 작용하는데 R자임이 15야. 왜? 장력이 몇 뉴턴이니까? 15N이니까. 됐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뉴턴 법칙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시점에서 해당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실제 수능 문제는 이렇게 빗면이 이따구로 나오거든요. 빗면이 이제 저따구로 나오는데, 저따구라고 해도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보다는 식 세우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얘는 좀 정형화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섞인다. 섞여서 나오는 게 조금 함정이야. 그래서 이건 이따가 조금 연습 더 해보고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8쪽 오늘 운동량 충격량까지 맞게 연습 좀 하자. 운동량 충격량은 조금 중요하긴 하지. 왜 중요하니? 이거는 어디에도 나오니? 이건 통과도 나오지? 얘는 이제 통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파트는 수능 파트야. 세상에, 여러분 수능 이걸로 보냐? 세상에, 수능을 얘로 보니? 그래서 오늘 운동량 충격량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요. 쉽지? 요거를 하고 에너지 요거 하고 이제 앞에 거 넘어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운동량 충격량인데, 자, 일단 운동량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체 운동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 물체가 어떻게 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물량이 운동량이야. 그래서 이건 이제 물체의 그래서 운동 효과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표시하는 물리량이 질량이야. 그래서 얘는 질량. 그 다음에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어느 방향 가는지 개념이 속도야. 그래서 속력이 아니다. 속도 조심해. 그래서 얘는 질량과 속도. 그래서 질량과 속도. 그래서 MV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친구가 방향이 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량도 방향이 있고, 그래서 단위는 굉장히 간단하지.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운동량이 크려면 질량과 속도가 크면 돼요. 그래서 운동량 크기는 같은 속도일 땐 질량이 크거나, 같은 질량이면 속도가 빠르거나, 둘 중에 하나고, 조심하실 건 방향 조심해야 돼. 방향. 이게 우리가 물체가 실제로 운동하고 있는 거 나타내는 게 이제 운동 방향인데, 운동 방향 이꼴 변위 방향 기억하시지? 그러니까 엄청 짧은 시간 동안 변위 방향.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속도 방향, 운동량 방향이야.
요렇게. 그래서 운동 방향은 운동량. 그래서 물체 말 그대로 운동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방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방향은 항상 부호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작고 플러스가 큰 게 아니라 방향은 어쨌든 간에 부호다. 그래서 풀만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지 크기와는 상관이 이제 없어. 그래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kg짜리가 3m/s. 그럼 이 녀석 운동량 얼마야? 만약 이제 5kg짜리가 1m/s. 그럼 이 녀석 운동량 얼마야? 라고 하면 크기는 두 개 곱하면 되기 때문에 크기는 얘는 6kg/m/s로 아래 거는 5kg/m/s. 그래서 질량이 커도 속력이 늘면 안 돼요. 대신에 방향은 이 친구를 플러스 잡으면 얘를 뭐로 잡으세요? 마이너스로 잡으세요. 방향 되게 중요하다. 됐어? 그래서 방향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 옆에 보시면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실제 학교 내신에서도 어렵게 내는 문제는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어렵게 내는 학교에서는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올 거거든요. 중학교 옛날에 생각난다. 중학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생명 선생님인데 그분이 객관식을 진짜 머리 좋게 내시더라고. 어쨌든 해볼게. 자, 그래서 이제 운동량 시간 그래프. 일단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이제 중요한 건 기울기예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이제 기울기인데, 우리가 기울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 변화량 분의 운동량 변화량이지. 그래서 운동량, 다시 시간 변화량 분의 운동량 변화량. 그래서 얘는 그냥 T2-T1이라 쓸게. 그 다음에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나중 거에서 처음 걸로 쓸게. 여기서 그래서 내가 식을 바꿀게. T2-T1인데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그러면 P2, 나중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P1이 이렇게 되거든? 그럼 뭐로 묶여? M으로 묶이죠. 그러면 T2-T1, V2-V5.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네. 뭐가 되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얘가 가속도지? 그래서 기울기는 F는 MA예요. 그래서 R자입니다. 됐어? 그래서 기울기는 R자이야. 그래서 기울기는 이제 R자임.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예시로 바로 가면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어. 나중에 10이었어. 그래서 2초, 5초야.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처음 운동량이 제로고 나중 운동량이 10이지? 여기서 기울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면 5가 나오죠? R자임 몇 뉴턴? 5뉴턴. 바로 계산해주면 돼. 근데 지금 2에서 5초 동안에는 운동량 변화가 없다. 그러면 속도 변화가 없다. 무슨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한다. 아하, 여기는 R자임이 얼마구나? 0이구나가 되죠. 어차피 가속도도 얼마고? 0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시면 어차피 문제에서 질량 나왔었을 때 세로축 속도, 가로축 시간 그래프로 바꾸셔도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는 뭐인 거는 기억하셔. R자임인 건 기억하세요. 저거는 통과에서도 나오니까. 이해 갔니? 저거는 이제 기억하세요. 저거는 이제 통과에서도 나오니까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내용은 통과에서는 없는 내용인데 알아두면 좋아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통과에서는 안 나오는 건데 알아두면 좋아. 지금 하는 거는 무슨 법칙이냐, 이제 뭐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얘는 알아두면 되기는 좋아.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제 외부 힘의 간섭이 전혀 없고 두 힘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라고 표현하는데 너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어쨌든 두 물체가 충돌하거나 분열하거나 융합하거나 셋 중 하나야. 충돌, 분열, 융합. 그러니까 이 두 물체끼리만 힘을 주고 받을 때 이 전후에 운동량의 총합, 여기서 조심할 건 총합, 방향 조심해야 돼. 여기서 이제 합할 때 방향 조심. 요게 이제 같다. 요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세 가지 경우에 쓰면 좋아.
충돌하거나 분열하거나 융합할 때 어떤 두 물체끼리만 힘이 서로 작용할 때. 그래서 어차피 통합과학에서도 충돌 문제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충돌이 모시기 젖히기 뭐 이러면서 이제 충돌 얘기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어쨌든 충돌하거나 분열하거나 융합할 때 어쨌든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총합이 일정하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증명은 한번 할게. 의미는 크게 없는데 증명은 한번 할게요. 증명은 한번 하면 얘가 A 물체고 얘가 B 물체고 얘가 VA 얘가 VB 처음에 A가 B보다 빨라야 충돌하지. 그래서 충돌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이 부딪힐 거고 얘가 이제 부딪힐 거고 만약에 이제 A가 질량이 조금 너무 작지 않으면 A는 방향이 바뀌진 않거든요. A는 느려질 거고요. 그래서 얘는 VA 프라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빨라질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됐다고 칠게요.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은 얘는 질량 MA, 얘는 MB. 그래서 여기 이제 충돌할 때 생각을 하면 결국 A가 B를 때리는 거거든. A가 B를 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이제 FAB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도 A를 때리지. FBA라고 하면 크기는 갖고 방향은 어때야 되게? 크기는 갖고 방향은 반대여야 돼. 그래서 지금 크기는 갖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A가 B를 때리는 힘이랑 B가 A를 때리는 힘이랑 방향은 반대. 이렇게 표시할게. 그러면 FAB를 계산할게요. 우리 계속 지금 뉴턴 법칙을 하고 있잖아. F는 MA야. F는 MA. 그래서 얘는 A가 B를 때리는 힘인데 그럼 이제 B 입장에서 힘을 받았어. 그러면 F는 MA니까 얘는 질량이 MB,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충돌하는 시간, 그 다음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됐어? F는 MA야. A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이제 B가 A를 때리는 힘은 B가 A를 때리면 A 입장에서 이렇게 돼. A 입장에서는 나 질량 MA고 어차피 얘네들 충돌 시간이 같고 그 다음에 얘는 VA 프라임 마이너스 VB가 되거든요. F는 MA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MB 델타 T VB 프라임 마이너스 VB랑 그다음에 마이너스 붙이고 MA 델타 T VA 프라임 마이너스 VA랑 같지요. 그러면 웬 작용 반작용이니까 크기는 거 반대여야 돼. 그럼 얘 지우고 얘 지우고 그러면 이제 우변 정리하면 우변은 마이너스 MA VA 프라임 마이너스 플러스 MA V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좌변은 MB VB 프라임 마이너스 MB VB지. 그래서 이 친구 좌변으로 보내고요. 이 친구 우변으로 보낼게요. 그럼 좌변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좌변으로 이 친구 우변 보내고 먼저 쓰면 MAVA 더하기 MBVB 이렇게 나오고 저 친구 우변으로 어디 갔어? 얘 좌변으로 보낸 거를 우변에 쓰면 MAVA 프라임 더하기 MBVB 프라임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MAVA는 이 녀석 운동량, 그 다음에 MBVB는 저 녀석 운동량, 그 다음에 MBVA 프라임은 요 녀석, 이거는 요 녀석 운동량이지? 이거는 충돌 전 뭐의 합? 운동량 합이고, 됐어? 이거는 충돌 후 운동량 합이지? 같죠?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근데 이제 충돌 문제는 통합과학에서도 나오잖아. 은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얘는 알아두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예시를 들면 예시를 들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5kg 2m/s 그 다음에 귀찮으니까 그냥 정지 2kg로 갈게. 2kg로 가고 근데 괜찮나?
그래서 5kg짜리가 1m/s 제곱 됐어. 그러면은 AB를 써야겠다. AB. 자, 그럼 B는 속력 어떻게 돼?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거든? 자, 어떻게 될까? 이게 그냥 가시면 돼요. 어떻게 뭐 가시면 되냐면, 어차피 충돌 전 운동량 합이랑 충돌 후 운동량 합이 똑같아, 그랬지?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 합은 A 운동량 10, B 운동량 0. 그 다음에 충돌 후 운동량은 A 운동량 5, B 운동량도 그 얼마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 녀석을 그냥 속력 V라고 두면 운동량이 2V가 되는 거지. 그럼 V는 몇 m/s 바로 나와? 2.5m/s 바로 나와. 괜찮나? 계산 맞지? 그래서 바로 나와. 그래서 편해. 알아두면 편해. 이게 충격량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데 얘가 더 편하거든?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분열할 때도 일어나거든? 분열할 때는 은근 많이 쓰는 게, 분열하는 경우는 아까 그 철수와 영의 문제 기억하니, 수민아? 아까 그 철수랑 영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철수랑 영의, 걔네가 무슨 분열이야? 라고 하면, 여기 그냥 60kg짜리 친구가 30kg짜리 친구를, 때렸어. 때렸더니, 이 친구가 얼마로 갈까? 얘가 2m/s로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로 밀려가느냐, 이렇게 문제를 만약에 하면, 처음에 얘네가 둘 다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 합은 얼마? 제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중에 이 친구가 운동량이 얼마가 나오냐, 60이 나오잖아. 요 친구 운동량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60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몇 m/s? 1m/s지. 이게 F는 M에 쓰는 것보다 훨씬 쉬워. 이것도 분열하는 경우거든요. 한 덩어리인데 분열하는 경우. 한 덩어리지. 아예 한 덩어리지. 같이 정지해 있었잖아. 폭탄으로 예시 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융합도 은근 잘 나오는데, 요게 융합이야. 융합은 A랑 B랑 있었는데, A가 5kg, 저거 똑같이 갈게요. A가 이제 5kg고 2m/s. 아니야. 그래도 좀 떨어져 있는 게 낫겠다. 3. 안 떨어지는데? 아니야. 그냥 1kg 가자. 1kg 3m/s. 충돌했더니 얘네 둘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속력이 얼마예요? 가 될 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여기서 속력 얼마예요? 라고 하면, 자, 얘네 처음에 운동량 총합이 15예요. 나중 운동량 총합도 얼마가 나야 돼? 15가 나야 되거든? 5kg, 1kg니까 6kg가 되지. 6V가 돼가지고, V는 326, 355, 2.5m/s.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되게 잘 쓰면 못 써먹긴 한데, 세 가지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 써야겠다라고 쓰면 편해. 충돌, 부딪히거나 분열, 하나가 여러 개로 나눠지거나 융합, 여러 개가 몇 개가 될 때, 한 개가 될 때 쓰면 되게 편하고요. 특히 분열 상황에서 지금 특히 요 이제 분열 상황에서 분열 상황에서 요건 수능에 은근 잘 나오는 건데, 수렉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5kg, 얘가 2kg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제 분열된 상황에서 여기 처음에 운동량 무조건 얼마? 0이잖아. 그럼 만약에 얘네가 분리가 돼서 이 녀석이 5m/s 되면 이 녀석 몇 m/s 되겠어? 처음에 운동량 0이니까 얘가 운동량이 10이면 얘는 마이너스 10 돼야 되거든? 그리고 얘는 몇 m/s? 2m/s 되지? 자, 지금 질량이랑 속력이랑 어떤 거 보이심? 반비례인 거 보이시죠? 반비례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분열되는 경우 처음 운동량이 0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0이었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 합도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2항 했을 때 B의 운동량이랑 A의 운동량 크기가 같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질량이 크면 뭐가 작다? 아이고 잘못 썼다.
질량이 크면 속도 말고 속력은 더 어떻다? 속력은 서로 속력은 더 작다. 얘네 둘이 무슨 관계다? 반비례라고 알면 편하지. 그러니까 이게 작용 반작용이랑 같이 써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미는 경우 얘가 미는 힘이랑 얘가 미는 힘이랑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도 반비례고 가속도도 질량의 반비례고 그 다음에 운동량 총합도 똑같기 때문에 모두 반비례. 그 분리된 이후에 속도도 질량의 반비례. 이해 갔어? 요거는 알면 조금 편해. 잠깐 그래서 요거 좀 풀고 쉬면 거기 이제 그래서 39쪽에 맨 위에 충돌의 종류 해서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해서 나오긴 했는데 얘는 중요하진 않거든요. 얘는 일단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충돌할 때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충돌할 때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이 되거든요.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되는데 문제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건 더 늘어나지 않아서 이거는 솔직히 이제 나중에 수능 같은 거 나왔었을 때 문제가 답이 맞냐 틀리냐를 할 때 쓰는 건데 충돌이 일어날 때 무조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는 거야. 이건 이제 무조건 성립을 하는데 문제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늘면 늘어지, 아니, 줄면 줄지 늘진 않거든. 그래서 이제 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 합이 이게 전이랑 이러면 안 돼. 전이랑 후랑 같으면 탄성 충돌. 그 다음에 이제 비탄성 충돌은 보통은 충돌하는 과정에서 열이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가 줄거든요. 그래서 전의 운동 에너지가 이제 후의 운동 에너지보다 이제 더 큰 상황이 비탄성 충돌이야. 왜냐면 충돌하는 과정에 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얘네가 충돌했는데 완전히 융합해버려. 하나가 돼버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래. 이거는 그냥 뭐 간단한 게 탄성이라고 하는 게 튕겨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융합했다라고 하는 건 아예 튕겨 나온 녀석이 없으니까 탄력이 없다. 이렇게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탱탱볼 던져서 같은 속력으로 튀어나오면 탄성 충돌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탱탱볼 던졌는데 벽에 달라붙으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래서 거기 39쪽 그것만 하고 쉬자. 요거만 풀어봐.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자, 1번. 자, 1번에 조심하셔. 500g 안 돼. 5kg m/s. 안 틀리셨죠? 킬로그램 고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X555. 운동량 방향도 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요. 3초대 속도는 4m/s. X. 그래서 X55X. 그래서 기울기는 R자 힘이고, 기울기 일정하니까 받음의 크기 일정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F는 MA로 계산하시면 돼요. 2N에 질량 2kg이니까 1m/s 제곱이지. 그 다음에 4번. 자, 4번. 운동량 합인데, 어쨌든 운동량 합은 마이너스 2kg/m/s. 아닌가? 이게 오른쪽으로 플러스 몇? 플러스 10. 그 다음에 왼쪽으로 마이너스 10이니까 합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부호 달아서 계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5번에 A는 왼쪽으로 힘 받고요. 그 다음에 B는 오른쪽으로 힘 받아요. 그래서 A는 느려지고 B는 빨라지죠. 그래서 A는 운동량이 줄어들고 B는 운동량이 커지고. 그치만 운동량의 합은 어떻다? 같다야. 자, 그 다음에 6번에 자, 이거 똑같아. 충돌 전에 운동량 총합이 10 더하기 8이니까 18이지. 그러면 충돌 후 운동량 합도 18이 나오려면 V는 4m/s 돼야 되죠? 그렇게. 그래서 10분만 쉬자. 아유 힘들다. 41쪽. 40쪽. 자, 40쪽. 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충격량. 예스. 자, 여기 이제 충격량. 자, 그래서 일단 충격량. 자, 이제 충격량은 우리가 이제 임펄스, 충격, 받았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 요걸 이제 충격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받았다. 내가 이제 남한테 얻어 터지면 충격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얻어 터진다는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걔가 나를 세게 때리면 충격이 더 크겠지. 그래서 이제 받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랜 시간 맞으면 좀 많이 아프겠지. 많이 충격을 받겠지. 그래서 이제 이제 내가 받는 힘의 크기랑 힘을 받는 시간의 곱에 비례.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이야. 그래서 힘 곱하기 이제 시간이고, 그래서 얘는 단위가 뉴턴 세컨드다. 그래서 왜냐면 힘 단위가 뉴턴이고 시간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많이 세게 맞고 오래 맞을수록 충격을 이제 많이 받는다는 거고, 특히 이 친구도 방향이 있어. 시간은 방향이 없는 개념이니까 힘이랑 방향이, 충격량 방향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충격량 방향은 굳이 치면 내가 받는 R자인 방향이랑 같고요. 근데 문제는 R자인 방향대로 속도가 바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의 방향이랑 같다. 가속도 방향이랑 같고, 어쨌든 이 친구도 크기랑 방향이 모두 이제 크기랑 방향을 이제 모두 가지는 양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얘는 이제 힘의 세기랑 힘을 받는 시간에 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속 방향. 그래서 만약에 이제 힘을 받지 않으면 가속도가 바뀔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방향 조심하고, 힘을 세게 받거나 이제 오랜 시간 맞으면 충격량이 세지더라. 그래서 이 친구도 그래프가 있거든. 이 친구도 이제 그래프가 있어. 그래서 얘는 주로 힘시간 그래프인데 이거는 1학년 내신에서도 나올 거야. 다시 심시간 그래프는 1학년 내신에도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나온 건 본 적이 없는데요. 일단 심시간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넓이에요. 넓이. 얘가 힘, 얘가 시간. 그래서 그래프 아래 이제 넓이를 계산하면 어차피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면적은 무슨 양이다? 힘을 받는 면적, 그래프 아래 면적은 충격량이야. 얘는 정말 기억해줘야 돼. 얘는 그래서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충돌하거나 그런 경우에 무조건 힘을 저렇게 일정하게 받는다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물체가 이제 힘을 받을 때 이제 접촉을 하면서 힘이 세지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보통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보통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거든.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도 여기서 이제 면적은 이 꼴 모인 거 조심. 충격량인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힘으로 평균적으로 충격받았어 라고 할지 모르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면적, 충격량이 같도록 힘을 하나를 좀 고민을 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입을 해. 그래서 요때의 힘을 무슨 힘이라고 얘기하냐면 평균 힘이라고 해요. 평균 속력, 평균 속도, 평균 비슷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분명히 힘이 바뀌었지만 내가 어느 정도로 힘을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평균 힘이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조심할 건 지금 요 하얀색 그래프 면적이랑 요 면적, 녹색 그래프 면적이랑 어때야 되게? 같아야 돼. 그래서 힘이 계속 바뀌는 경우 이 정도 이제 힘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이제 평균입니다. 그래서 수능에도 얘는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물리원 수능에도 얘는 어렵지 않았는데 맨날 나온다는 얘기는 니네 수능에도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평균임은 결국은 이제 평균임 곱하기 시간 한개 전체 면적이기 때문에 얘는 시간분의 이제 충격량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거 은근 중요하니까 별표에는 평균임 계산하는 건 이제 얘가 나올 수 있거든. 얘가 이제 평균임 계산하는 건 무조건 나오거든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얘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힘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다? 얘는 충격량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이 변하는 경우는 평균임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힘을 평균적으로 받았는지 이제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네. 계산하는 거 되게 잘 나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운동량 단위에서 충격량이 왜 나오느냐? 왜냐면 결국은 저 충격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조심할 건 충격량 단위는 뉴턴 세컨드고 운동량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인데 이거 같은 단위야. 그 다시 조금 정리를 하면
1N이라고 하는 게 1kg의 물체가 1초에 1m/s의 속력으로 1m/s로 바뀌면 1N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세컨드 곱하면 어차피 kg/m/s 나와. 단위가 그래서 같아. 근데 이제 관습적으로 충격량 물어볼 때는 뉴턴 세컨드 써주는 거고, 관습적으로 운동량 얘기를 할 때는 kg/m/s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은데, 솔직히 여기 통과 수업하면 여기는 대충 증명하고 넘어가긴 하지만 지금은 가능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질량이 M인 녀석이 지금 이렇게 속력으로 가고 있어. V1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일정한 힘의 크기를 이만큼 이제 시간을 줘.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속력이 어떻게 돼야 돼? 속력이 더 빨라질 거거든. 그러면 우리 계속 배우지만 F는 MA잖아요. F는 MA니까 그러면 계속 이건 맨날 얘기하는 거다.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 변화량분의 나중 속도 빼기 무슨 속도? 처음 속도지? 그 양변에 델타 t 곱할게. 그러면 F 델타 t. 힘 곱하기 힘을 받는 시간이네. MV2 나중 운동량, MV1 무슨 운동량? 처음 운동량 나오지?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힘 받으면 빨라져서 운동량 커지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힘 받으면 이제 느려져서 운동량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야.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얘도 방향 조금 조심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좌변은 무슨 양? 좌변은 충격량, 그 다음에 우변은 무슨 운동량에서 무슨 운동량 빼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데 방향 조심해야 돼. 무조건 오른쪽을 플러스를 잡으면 왼쪽은 마이너스로 써야 된다. 그래서 얘는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거야. 요거 내가 벽에 공 던지는 거 맨날 나오거든. 그래서 좀 빨리 던졌다고 치자. 그래서 2kg짜리인데 좀 기운이가 셌어. 그래서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 녀석이 이제 튕겨 나갔을 때 속력이 5m/s인 거야. 근데 이제 벽에 부딪혔을 때 이 녀석이 벽으로부터 힘을 받는 시간이 0.0001초. 이렇게 이제 잡으면 이거 은근 되게 잘 나와. 일단 운동량을 계산해 보자고. 운동량을 계산하는데 그러면 처음 운동량 얼마야? 라고 하면 2 곱하기 10이니까 플러스 20.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 얼마야? 2 곱하기 5니까 10인데 마이너스 붙여야 돼. 됐어요? 그러면 원래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힘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힘은 없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있어도 힘이 없으니까 계산할 수 없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줘. 그럼 마이너스 30 뉴턴 세컨드. 그럼 왜 왼쪽이에요? 공 입장에선 힘을 어디로 받으니까? 왼쪽으로 받으니까. 됐어? 그러면 이 녀석이 분명히 벽에 접촉하는 동안 힘을 동일하게 받지는 않았겠지? 그러면 우리가 평균 힘을 계산해 줄 거예요. 어느 정도의 힘을 벽으로부터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면 평균 힘은 시간분의 충격량이니까 분모에 0.0001 곱하고 그 다음 분자에 30.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계산은 귀찮으니까 뉴턴. 이렇게. 그래서 얘 왜 마이너스야? 라고 하면 당연히 힘을 어디로 받았으니까? 왼쪽으로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무조건 힘 시간만 하시면 안 돼요. 힘 시간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충격량 뭐의 변화랑 똑같은 거 되게 중요하다. 운동량 변화량이랑 큰 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만약에 내가 물체를 뭔가 날려보낼 때 결국은 나중 속력이 크면 멀리 날려보낼 수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물체를 멀리 날리고 싶어.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고 싶어.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무슨 운동량을 크게 한다는 거? 나중 운동량을 크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경우에는 멀리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한다 이꼴 무슨 양을 크게 한다? 충격량을 크게 하면 돼. 됐니? 그래서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 첫 번째,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당연히 힘의 크기를 세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공을 발로 차는데 공을 어떻게 차면 찰수록 세게 차면 멀리 날아가겠지. 근데 이제 힘을 만약에 크게 하지 못하면 두 번째는 뭐를 받는 시간을 길게 하라.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을 많이 받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충격 줄이기랑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거기 예시로 이제 나온 게 이게 팔로스루라고 해가지고요. 팔로스루라고 해가지고 그 야구 선수가 배트로 홈런 날리는 야구 선수가 이게 힘을 세게 들려서 공이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공과 배트가 접촉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프도 나는 골프는 못 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 날릴 거면 이렇게 톡 치지. 근데 멀리 날릴 거면 어떻게 해? 세게 치지만 스윙을 최대한 길게 해주잖아. 그것도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대포의 포신이 나와 있는데 포신뿐만이 아니라 권총도 마찬가지. 총도 권총, 그러니까 총신이 짧은 총은 멀리 안 날아가. 박히잖아. 근데 총신이 긴 총은 어떻게 되게? 멀리 날아가지. 그래서 저격하는 총은 총신이 어때? 저격하는 총은 멀리서 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총신이 길죠.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운동량 변화량 크게 하겠다. 충격량은 크게 해서 멀리 날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할 거랑 헷갈리면 안 돼. 왜냐면 거기 통과에서는 충격을 줄이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충돌과 충격 완화인데 이거는 이제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올 것이니. 그래서 충돌과 충격 완화인데 얘는 안 줘도 되지. 얘는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올 건데 절대로 이제 예년처럼 나오면 쉬울 텐데 이게 왜 책이 교재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충돌할 때 충격 완화인데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내가 충돌을 해도 충돌했을 때 받는 힘을 줄이면 돼. 즉 충격력을 줄이면 되거든요. 이게 발음이 이상해. 충격량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충격력이란 표현을 그렇게 잘 쓰고 싶진 않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충격력이라고 하는 거는 충돌 시 받는 거기 첨가해줘. 그냥 힘 아니야. 평균 힘이다. 왜 평균 힘이냐면 충돌할 때 절대 힘을 균일하게 받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평균 힘을 계산하는 거지 그냥 힘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아까 평균 힘식 기억하시죠? 아까 평균 힘식이 어떻게 되게? 이거는 그지? 다시 안 할게. 평균 힘식은 뭐를? 충격량을 뭐로 나누면 돼? 시간으로 나누면 되지. 근데 이제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운동량 변화량을 결국은 시간으로 나누는 거니까 결국은 알짜임이랑도 조금 맞아 들어가는 게 있는데 결국은 충격력을 줄이고 싶어. 그러면 내가 덜 다치고 싶어. 그러면 평균 힘을 줄이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평균 힘을 줄이려면 첫 번째 뭐를 줄이자? 충격량을 줄이는 거야. 이꼴 무슨 뜻이냐면 운동량 변화량을 줄이는 거야. 만약에 이거 자동차로 치면 뭐 하지 않는 거게? 평균 힘을 줄이려면 예를 들면 뭐 하지 않는 거? 과속 안 하는 거지. 이해 갔지? 과속하면 운동량 변화가 커져. 속도 변화가 크니까. 그래서 과속을 안 하면 덜 다쳐 부딪히더라도. 근데 보통은 과속하는 경우에 다치는 경우에 좀 예방을 하는 거니까 결국 분모가 커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를 길게 하면 되게?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앞전에 통과해서 계속 했었지? 안 했었을 수도 있지만 뭐 지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내가 이제 충격을 줄이는 게 제일 잘 나오는 게 에어백. 자동차에서 에어백. 안전벨트 안 돼. 안전벨트는 무슨 효과지? 이걸 막는 거야. 안전벨트는. 그렇지. 관성을 막는 거야. 관성을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에어캡이라 그래가지고 그 충격 흡수하는 이제 포장재라던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번지점프. 언제나 생각하지만 번지점프 줄이 쇠사슬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뛰어내렸어? 우두두두둑둑 되겠지. 번지점프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서 범퍼라던가 뭐 등등등등등이 있지. 그래서 되게 잘 나와. 되게 잘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요는 그거지. 나오는 건 괜찮은데 이제 뭐가 나올지 이제 짐작은 가지만 짐작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인데, 그래서 항상 그 예시로 나오는 게 달걀락화예요. 달걀락화. 달걀락화인데 접시로 바꿀게요. 왜냐면 달걀은 동일한 달걀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A, B 여기 접시 오케이. 컵으로 나왔네. 컵은 그리기 힘드니까 접시를 할게요. 자, 접시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건 접시는 동일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동일하지 않은 접시가 나오면 조금 주의하셔야 돼. 이 말인즉슨 질량이 같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 어디에서 떨어질 거냐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질 거야. 자,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는 뜻은 뭐가 똑같다는 뜻이게? 낙하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거든. 낙하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질량이 같고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결론은 얘네들은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뜻이에요. A랑 B가 운동량 변화량이 같더라. A랑 B가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 근데 지금 거기서 A 같은 경우에는 엄청 딱딱한 바닥에 떨어질 거고, 딱딱.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엄청 푹신한 바닥에 떨어뜨리면 뭐가 깨질 확률이 좀 높더라. A가 깨질 확률이 높더라는 거지. 이유는 A는 힘을 한 방에 받지만 B 같은 경우에는 힘을 조금 천천히 받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힘을 받는 시간이 A보다 B가 길어서 결국은 힘을 받는 평균이 뭐가 더 크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깨질 확률이 크고 얘는 깨질 확률이 낮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도 좀 조심하실 게, 여기서도 이제 힘 시간 그래프인데 이게 튕겨 올라가는 경우가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여기 A, B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로 그릴 수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어. 자, 뭐가 A가 될까? 지금 힘을 받는 시간이 짧으니까 이게 A가 되겠지. 힘을 받는 시간이 기니까 얘가 B가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같은 질량, 같은 높이, 운동량 변화랑 똑같기 때문에 면적이 무슨 양? 충격량이지? 면적은 충격량. 이거는 뭐랑 뭐랑 같아야 돼? A랑 B랑 같아야 돼. 여기까지 됐어? 튕겨 올라가는 건 조심해야 돼. 튕겨 올라가는 건 조심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닿기 직전 속력 똑같고 어차피 막판에 정지할 거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랑 같다, 충격량 같다, 면적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문제에서 면적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됐어? 그래서 충격을 줄이는 원리,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 42쪽이랑 43쪽 한번 풀어보자. 42쪽이랑 43쪽 풀어보는데, 43쪽의 대표자료 분석 1은 되게 중요해. 42쪽, 43쪽 풀어보자. 요기. 앞에 한 거 채점 좀 할게요. 자, 42쪽에 1번에 15N/s, 15N/s, 2번에 555XX. 단위는 같고, 충격량 방향 운동량이 같으면 빨라져. 그래서 운동량 커지고, 그 다음에 10N/s, 그 다음에 4번에 힘을 받는 시간, 평균 힘이 작아짐을 손해보할 수 있다. 아니면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력이 작아짐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5번에 55XX5. 그래서 이제 평균 힘의 크기는 마룻바닥에 붙인 게 크고요. 최대 힘도 마룻바닥에 붙인 게 큽니다. 그래서 XX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방음벽 빼고 전부 고르시면 돼요. 에어백, 범퍼, 헬멧, 매트리스, 방음벽. 그렇게 이제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3쪽에 1번. 자, 일단 얘는 부를게. 1번에 40kg/s. 그 다음에 속도 크기는 10m/s. 그 다음에 3번에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55kg/s 거든요. 55kg/s. 그 다음에 4번에 일단 OXX인데 걔는 잠깐 보자. 일단 거기서 그 친구는 잠깐 보면, 거기서 핵심은 면적이에요. 면적이 무슨 양인 거 체크. 면적이 충격량인 거 체크. 그래서 충격량은 쉽게 계산이 나와야 해. 충격량은 이제 쉽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4초 때까지
4초 때까지 충격량은 20이 되는 거고 8초 때까지 충격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40이 되는 거지. 그냥 면적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오이씨, 잠깐만. 얘는 한번 정리하고 가면 이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얘는 조금 정리하고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면적은 충격량이기 때문에 어쨌든 4까지는 20, 그 다음 8까지는 20이지. 그래서 전체 40. 그 다음에 여기서 정지했다는 거는 이거는 처음 운동량이 얼마란 뜻? 0이란 뜻이야. 그리고 몇 킬로고? 얘는 지금 2킬로인 거지. 그래서 지금 8초일 때 물체 운동량 크기 계산하고 했는데 지금 어차피 처음 운동량이 0이기 때문에 지금 나중 운동량이 결국은 무슨 양이랑 똑같아? 충격량이랑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8초니까 40N/s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4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그러면 4초 때까지는 충격량이 20이었잖아요. 그러면 4초 때까지는 충격량이 20인데 질량이 2, 속도가 V라고 넣으면 얘는 10m/s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 갔어? 조심하실 건, 자, 3번 조심해. 3번에 질량이 5kg 물체가 3m/s 줄쳐. 거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그 친구는 처음 운동량이 얼마가 되는 거지?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처음 운동량이 제로가 아니야. 얘는 제로인데 얘는 처음 운동량이 플러스 15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셨어요? 플러스 15인데 지금 결국은 그림과 같은 힘이 8초 동안 작용하면 충격량 40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 운동량, 그냥 나중 운동량 P라고 쓰면 충격량이 40인데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잖아. 그럼 P는 그냥 얼마 계산하시면 돼? 55 계산하시면 돼. 그래서 55kg/s. 그러니까 항상 개념에 충실하긴 해야 돼. 개념 모르면 못 푼다. 아니면 결국은 이제 힘을 받는 만큼 운동량이 커지니까요. 충격량 받으면 운동량이 커지니까 그냥 여기다가 더하셔도 상관없는데,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정확하게 공식에 넣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에 조심해. 운동량 아니고 운동량 변화량이야.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초 이후에, 자, 3번 조심하실 거는 4초 이후에 힘이 줄어들긴 했어도 힘의 방향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체가 빨라질 건데 빨라지는 정도가 이전보다 줄어드는 거지 이게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물체의 속도가 감소한다가 아니라 속도 변화량이 줄어든다야. 그래서 걔는 속도 변화량인 거 조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래도 한만 할 거야. 자, 거기 문제 보시면 똑같은 유리컵 같은 높이라고 써있지? 이 말인 즉슨, 아하, 질량 똑같고 속력 변화 똑같네, 속도 변화 똑같네, 충격량 똑같네거든. 그래서 1번에 충격량 같아야 되고요, 운동량 변화량도 같아야 되는데, 그래프 보면 아시겠지만 힘을 받는 시간 B가 더 크지? 그래서 넣는 B가 크다. 그 다음에 2번에 유리컵은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보다 힘을 받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충격력을 작게 받아서 깨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에 유리컵이 받은 충격력의 크기는 A랑 B랑 같다. 틀렸고, 충격력은 B가 더 크게 받는 거야. A가 더 크게 받는 거야. 미안합니다. A가 더 크게 받고, 그 다음에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짧을수록 충격력 받는다. 맞고요.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X55. 됐니? 자, 넘어가서 얘는 조금 시간이 거기 44에서 47쪽까지 중요 붙은 거 있지. 중요 붙은 거. 중요라고 타이틀 붙은 거 있지. 그거 한번 풀어봐. 44에서 47까지 중요라고 숫자 붙은 거 있죠. 그러니까 3번, 5번, 7번, 9번. 자, 가자. 3번에 4번. 3번에 4번. 그 다음에 5번에 3번. 5번에 3번. 5번에 3번. 그 다음에 7번에 4m/s. 7번에 4m/s. 자, 그 다음에 9번에 5번. 9번에 5번. 넘어가서 14번. 자, 14번에 4번. 14번에 4번. 14번에 4번. 15번에 4번. 15번에 4번.
잠깐만. 15번에 4번. 미안해. 그 다음에 17번에 1번. 17번에 1번. 그 다음에 21번에 3번. 앞으로 와봐. 자, 일단 44쪽에 보니까 3번은 괜찮은 것 같고, 3번은 괜찮은 것 같고, 5번 보세요. 자, 5번 보세요. 자, 5번 보세요. 자, 충돌하면 뭐는 똑같다. 운동량 총합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문자라도 한번 계산해 볼까? 처음에 운동량 총합이 몇 MV가 나와야 돼? 5MV 나와야 돼. 그러면 충돌 후 운동량 합도 몇 MV가 나와야 되게? 얘가 아니다. 충돌 전 운동량 합이 몇 MV가 나와야 돼? 3MV가 나와야 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충돌 후 운동량 합도 3MV 나오는 거 보이실걸요? 요거 3MV인 건 얘 가지. 여기 3MV고 그 다음에 얘네가 질량이 M이랑 2M이니까 몇 MV야? 운동량 합은 3MV지? 그래서 운동량은 줄어들진 않았어. 잠깐만. A의 운동량은 줄었어. 왜냐면 A가 충돌 전에 A가 운동량이 처음에 3MV였는데 총합이 일정한 거거든요. 충돌 후의 운동량은 MV가 되기 때문에 얘는 감소한 게 맞아. 됐어? 대신에 B가 운동량이 어떻게 되니? B가 운동량이 A 같은 경우 운동량이 3MV에서 MV가 됐는데 얘는 중요하니까 해야겠다. 얘는 0에서 2MV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운동량이 2MV가 준 대신에 얘가 몇 MV가 는 거 보여? 2MV가 는 거 보이지? 다시. 그러니까 충격량이 낮은 운동량이 처음 운동량 빼는 거잖아. 이 녀석이 충격량이 마이너스 2MV야. 낮은 거에서 처음 거 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충격량이 플러스 2MV야. 이 말인 즉슨 충격량이 같다는 거는 힘 곱하기 힘을 받는 시간이 똑같다는 건데 어차피 접촉하는 시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부딪힐 때 어차피 작용 반작용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힘이 똑같기 때문에 충격량 크기도 똑같은 거야.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이게 전체로 따지는 거니까 각각의 운동량은 보존이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운동량이 뭐한 건 맞음? 보존된 건 맞거든? 됐니? 근데 조심할 거는 디귿에 충돌 과정에서 이 녀석이 운동량이 0에서 2MV가 됐으니까 B가 받은 충격량은 몇 MV가 돼야 돼? 얘는 2MV가 돼야 돼. 그래서 답은 3번. 넘어와봐. 자, 그 다음에 자 7번 잠깐 보시면 자, 일단 힘시간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면적이 무슨냐? 면적이 충격량이지. 일단 면적 계산해보면 면적은 계산했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방향 틀렸을 것 같거든. 일단 면적은 삼각형이니까 얼마 나오나? 면적은 지금 10초일 때죠. 삼각형이니까 20이 나와요. 그래서 충격량은 2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격량은 이제 20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줄쳐 정지해 있던 이라고 나왔지. 자, 처음에 정지는 이라고 얘기는 처음 운동량이 얼마나 뜻이야? 여기서 이제 정지해 있는 나왔지?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처음 운동량이 0이란 얘기야. 처음 운동량이 0이란 얘기고 지금 충격량이 20이잖아요. 그러면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이제 처음 운동량 뺀 거니까 처음 운동량이 제로면 결국 나중 운동량이 되거든? 그러면 결국은 나중 운동량이 20이야. 근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니까 V는 몇 미터 퍼 세컨드 나야 돼? 얘는 4미터 퍼 세컨드. 이거는 아마 통합과학 내신에서도 나올 거야. 요 정도는 나와. 요 정도는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4미터 퍼 세컨드. 됐어? 그 다음에 9번은 왜 틀렸을까? 자, 9번은 봐라잉. 자, 무중력 상태고 우주인 A, B가 서로 맞대고 민대. 질량이 A가 B가 크대. 그럼 질문할게. A가 B를 미는 힘이 커? B가 A를 미는 힘이 커? 작용 반작용 똑같지? A가 B를, B가 A를. 작용 반작용이 똑같지? 근데 문제는 A가 B를 미는 시간이랑 B가 A를 미는 시간이 똑같을 거잖아? 시간 똑같지? 그러면 결국은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이 누가 더 커야 돼? 똑같지? 그 다음에 충격량은 우리가 다른 말로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하잖아요. 운동량 변화량. 그래서 충격량 크기는 서로 같은데 방향이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의 합은 얼마가 되는 게 맞아?
제로가 되는 게 맞지. 그 다음에 손을 떼는 속도의 크기는 이거 아까 그래서 이건 되게 잘 나온다고 얘기했던 게 문제는 얘네가 운동량 변화량 그러니까 운동량 나중 운동량도 똑같아야 돼. 나중 운동량이 똑같아야 되는데 A가 질량이 크잖아. 그러면 A가 속력이 더 느리겠지.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은 게 맞아. 그래서 답은 5번이야. 그래서 얘는 답은 5번.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그 다음에 14번은 괜찮았나? 14번 13번 잠깐 봐봐. 나 은근 보이거든. 괜찮네. 그 다음에 15번 15번 아니야. 자 15번에 자 거기 이제 세로축 동그라미 15번에 운동량 시간 그래프. 자 그래프 나오면 기울기랑 면적 봐야 돼.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 기울기냐 면적이냐. 이 친구는 기울기가 중요하지. 기울기 이꼴 R자임이야.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R자임. 그러니까 여기는 뭐 공식을 좀 익혀줘야 하긴 하는데 자 익혀줘야 되긴 하는데 자 어쨌든 가보자. 자 그래서 0에서 3초 동안 이것도 학교 내신에 나와주겠다. 0에서 3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 크기. 자 충격량은 무슨 운동량에서 무슨 운동량 빼라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라 그랬지. 그럼 나중 운동량 8 처음 운동량 2니까 얼마 나와야 돼? 6 나와야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다음에 0에서 3초 동안의 R자임. R자임은 기울기. 그래서 이제 기울기 생각하시면 기울기가 몇 뉴턴 나옴? 기울기가 2 나오지? 그러니까 몇 뉴턴 맞아? 2뉴턴이 맞고. 그 다음에 3초 이후에 자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등속직선 운동이에요. 운동량 안 바뀌었잖아요. 그럼 등속직선 운동은 힘 작용 안 하거든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야. 충격량 작용했다는 건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 작용하면 안 돼. 그래서 답은 그래서 답은 4번. 됐어? 한 끗 차이지? 기억니은 한 끗 차이로 틀리면 되게. 그 다음에 이제 17번. 얘는 보통 17번은 왜 틀리시냐면 방향 때문에 틀리거든요. 보통 17번은 방향 때문에 틀리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오른쪽 왼쪽이잖아. 오른쪽을 플러스를 잡으면 왼쪽 마이너스로 써줘야 돼. 잠깐만. 자 그리고 문제에서 충돌 시간도 지금 나왔지. 그러니까 으쌰 정리를 하면 자 A 같은 경우에는 A 정리할게. A 같은 경우는 처음 운동량이 플러스 4MV야. 됐어? 나중 운동량은 얼마냐면 조심해. 2MV 안 돼. 마이너스 2MV야. 반대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B는 처음 운동량이 플러스 2MV인데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MV거든요. 그러면 충격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6MV. 얘는 마이너스 3MV. 그럼 크기는 얘가 2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에 벽과 운동전후 A의 운동량 크기, 변화량의 크기는 6MV예요. 2MV가 아니라. 조심해. 방향 조심해야 돼. 여기는 방향 진짜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충격량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체크 평균임 주죠. 평균임 어떻게 계산하더라? 평균임은 시간분의 충격량이거든. 평균임은 시간분의 충격량이거든. 그러면 지금 벽과의 충돌 시간이 A가 B의 2배래잖아. 그러면 얘가 T면 얘는 몇 T가 돼야 돼? 얘는 2T라고 잡을 수 있거든. 그러면 결국은 평균임은 어떻게 되느냐? A 같은 경우에는 2T분의 마이너스 6MV. 근데 이거 일일이 나는 멋지게 쓰려고 문자 쓰는 거지만 여러분 그냥 계산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T분의 마이너스 3MV. 그러면 지금 보면 결국은 얘가 충격량이 2배지만 시간도 2배이기 때문에 평균이면 같다가 돼야 돼. 이해 갔어? 여기는 그래서 공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21번. 채점을 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 보자.